안녕하십니까. 전기 자기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 산업기사인데 21년도 마지막 회차 3회차 시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1번 문제부터 봐주시면요. 1번 같은 경우는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입실론2인 두 유전체가 접해 있는 경우 전기력선의 방향을 그림과 같이 표시할 때 표시를 해놨네요. 입실론1이 입실론2보다 크다. 라면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건데요. 사실은 입실론1이 입실론2보다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 저희가 수업 때 유도하던 상황이었고 이럴 경우라면 세타1이 세타2보다 크고요. 전속밀도 D1도 D2보다 큰 거죠. 다만 전개라고 하는 이 원만 E2보다 작아지는 얘만 전개만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죠. 해서 문제상에서 보시면 요 상황이랑 같은 게 3번 보기에 있기는 있는데 한번 얘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타1이 세타2보다 클 때 전개 2라고 하는 걸 찾으면 2원의 사인 세타1 값 전개는 경계면의 수평 성분이 서로 같기 때문에 E2의 사인 세타2 값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세타1에다가 예를 들어서요. 세타1 자리를 큰 각이니까 60도로 작은 각을 30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세타1의 60도를 세타2의 30도를 대입을 해주면 2원 곱하기 사인 60도라고 하는 건 2분의 루트 3 0.86이 되는 거고 요거랑 E2 곱하기 사인 30도라고 하는 건 2분의 1 0.5가 되니까 이 식으로 봐도 2원과 E2의 크기는 당연히 E2가 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반면에 전속밀도라고 하는 걸 식으로 만들면 D1의 코사인 세타 1 값하고 D2의 코사인 세타 2 값을 곱한 게 같아져야 되는데 세타 1의 60도를 세타 2의 30도를 대입해 주면 코사인 60도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2분의 1 0.5 D1이 될 거고 0.5의 D1 30도라고 하는 건 얼마입니까?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0.86 D2가 되니까 여기서는 D1이 D2보다 커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표시된 거는 3번이 정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공기 중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15N, 공기 중일 때 작용하는 힘을 F0라고 해주면 4파이의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요것을 15N으로 그런데 공기가 아닌 어떤 다른 매질 속에서 작용하는 힘 F가 4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 입실론 R로 쓸게요. 거기에 R 자승분의 Q1, Q2라고 할 건데 요때의 힘이 얼마인 거죠? 3N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입실론 R을 제외한 나머지 크기가 15N이라는 것과 같으니까 입실론 R분의 15는 3이 된다면 입실론 R이다 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입실론 R은 5여야지 결과가 3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다 라는 거고요. 여기 해설해 보시면 입실론 S 우린 R로 표현했죠. 여기 페러퍼미터인데 요거 제가 이제 출판사에 연락해서 없앨 거예요. 입실론 S라고 하는 비유전율에는 단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율에만 단위가 존재하죠.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니까 요게 페러퍼미터. 그래서 입실론 제로도 페러퍼미터. 입실론 S는 비례하는 상수. 단위가 없는 거죠. 자, 넘어가시죠. 3번 문제로. 동심 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10배로 증가시키면 용량이 몇 배가 됩니까? 동심 9라고 하면요. 사실 정전 용량 C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다 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이거 통분해서 제일 많이 쓰던 형태가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B였던 거예요. B가 A보다 클 때. 근데 여기다가 용량을 각각 10배를 반지름을 각각 10배로 증가시켰으니까 B도 10배 A도 10배 A가 10배 B도 10배 그러면 열하고 열 약분해서 전체 10배가 된다라고 하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4번.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이거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고요. 만약에 쌤들이 병렬로 나온 게 자기에게 잘 나오진 않지만 지금과 같이 병렬이 나오면 가동 접속 하나 한번 볼게요.
여기가 L1, L2 가동 접속이면 도트가 위에 요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M이 있는 거고 요걸 등가 회로로 만든 그림이 상호 인덕턴스가 하나 있고 L1 값하고 L2 값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때 L1-M 얘는 L2-M 여기가 플러스 M 이게 가동이에요. 그럼 이때 합성 인덕턴스 L0를 구하게 되면 L0는 M부터 써야겠네요. 어이구. M이 직렬이니까 M 플러스에다가 두 개가 병렬이니까 L1-M 플러스 L2-M이 되는 거고 위에는 곱하기니까 L1-M 곱하기 L2-M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상호 인덕턴스 M 더하기 분모가 L1 마이너스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될 거고 전개했더니만 L1 L2 마이너스 L1 M 마이너스 L2M 플러스 M의 제곱이 되는 거고 앞에 M이랑 더하려고 통분한다면 분모를 L1 더하기 L2 빼기 2배의 M으로 통분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 M만 곱하면 되니까 L1M 그리고 플러스 L2M 그리고 마이너스 M제곱까지 했을 때가 M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야죠. 플러스 L1, L2 마이너스 L1M 마이너스 L2M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1M, L1M 마이너스 빠지고 L2M 빠지게 되고요.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분모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배의 M에다가 빠진 거 빼면 L1, L2 하나 살고 L1, L2 하나 살고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에다가 플러스 M제곱이다. 마이너스 2M제곱이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2M제곱. 왜 여기다 M 곱하면 마이너스 2M제곱이니까 해서 빠지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동이에요. 가동. 그런데 서로 간섭이 없다라는 건 상호 인덕턴스가 빵이라는 얘기니까 두 개의 합분의 두 개의 곱 형태가 되더라라고 해서 합분의 곱이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만약 차동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M, L1 플러스 M, L2 플러스 M으로 계산하니까 여기처럼 플러스만 바뀌는 거죠. 밑에만. 그러니까 어쨌든 M이 다 없어요. M이 다 없으니까 가동이든 차동이든 합분의 곱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로 시간에 많이 암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구의 반지름이 6cm, 외구의 반지름이 8cm인 동심구 콘덴서에 외구를 접지하고 내구의 전이 1800V를 가할 때 내구에 충전되는 전기량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전기량 Q는 콱 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C라고 하는 값이 얼마로 나왔는지를 찾는 거예요. C라고 하는 거. 근데 C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봤더니만 내구의 반지름이 6cm고 외구의 반지름이 8cm인 동심구가 나왔거든요. 그럼 동심구 콘덴서의 정전 용량 C 값을 구해라. 준공 도체 구랑 같은 거죠. 그래서 B-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 곱하기 B다라고 하는 걸 사용해 주시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요거가 C 값이니까 C 곱하기 V다라고 하는 전체 값을 계산하면 동심 구도체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B-A라고 하는 게 얼마야? B. 8cm? 그럼 0.08. 마이너스 6cm 0.06. 다음에 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죠? 얼마가 되죠? A 곱하기 4파이 먼저 쓸까요? 4파이에다가 입실론 제로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써주시고 A 자리에다가 0.06 곱하기 0.08 이거까지가 C값이고요. 곱하기 V라고 하는 거 1800을 줘야 되는 거죠. 1800을 주게 되면 약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더라. 그래서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되는 거죠. 간혹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접지했다라고 해가지고 쌤 동심 구도체의 전이 V가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B도체라고 하는 게 0쿨롱으로 대전돼 있다라면 여기까지고 마이너스 Q쿨롱으로 대전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맞는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충전된 전기량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위 공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접지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 요 전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C값만 가지고 풀어내셔도 충분합니다.
6번 문제.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를 써라. 자, 규소강판은 누구의 방지책이었냐면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성층 결선하는 게 와류손이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와류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규소강판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성층에서 결선했다. 성층에서 결선했다. 성층 결선이라고 나오는 게 와류손이라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돼요? pH 값은 에타 FBM의 1.6승에 비례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최대 자석 밀도 BM의 크기가 1.2에서 1.5 범위에 들어간다면 요게 2승으로 바뀌어도 된다고 했고요. 와류손 같은 경우는 pH 값이 에타 FBM의 F와 BM을 곱한 것의 2승이었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규소강판을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3번에다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좋아요.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시면 7번은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굴절각과 입사각의 관계가 옳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어쨌든 각도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전개로 봤으니까 전개에 대응되는 자계로 쓰면 H1의 사인 세타 1을 곱한 게 H2의 사인 세타 2를 곱한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자속밀도 B1의 코사인 세타 1을 곱한 게 B2의 코사인 세타 2를 곱한 거랑 같아야 되고, B라고 하는 건 뮤1의 H1이 되니까 여기에 코사인 세타 1을 곱한 건 뮤2의 H2에다가 코사인 세타 2를 곱한 거랑 같아서 1번식, 2번식이라고 해서 2번식분의 1번식을 만들면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값이 뮤2분의 뮤1이 된다라는 거 암기하고 있으시겠죠. 21 갖는 거, 21 맞는 거 4번인가요?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뮤2분의 뮤1이 된다. 자, 넘어가셔서 8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원의 임의의 점 AB에서 책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 원의 중심 O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하면 원형 코일 중심 자개는 2A분의 NI가 정답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4분의 1원이니까 원 거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라는 문제인데 보기가 4분의 1을 곱한 형태가 없죠. 대신에 세타가 90도기 때문에 360도분의 90도 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라서 4분의 1을 2파이분의 세타라고 할게요. 90, 360. 그죠? 그러면 4파이 A분의 n이라고 하는 거 권선수 1회로 보면 세타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세타 나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책하고 동일했던 문제였고, 9번 자와의 세기를 PM으로 하고 자속 밀도를 B라고 그리고 B2자를 뮤라고 했을 때 성질이에요. 자와의 세기 저희는 PM이라고 쓰기보다는 J라고 많이 썼으니까 이따 바꾸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와의 세기 J는 뮤 제로에다가 뮤s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개의 세기, 자속 밀도 B로 표현하면 B에다가 1 마이너스 뮤 S분의 1, 요거는 자화율 카이 곱하기 자개의 세기,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였지요. 그럼 자속 밀도 B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자면 이 부분이죠. 두 번째 줄. 그래서 PM은 B 배에다가 1 마이너스 뮤 R분의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넘기시고 10번 가죠. 권수가 N인 철심이 든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다. 철심의 투자율은 일정하다고 하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L을 구해라. 단 여기서 RM은 철심의 자기 저항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기 저항을 통해서 인덕턴스 L을 구하라는 거예요. 환상 솔레노이드 인덕턴스 공식은 L분의 뮤 S N제곱이라서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성질이 있는데 자기 저항을 이용하면 RM분의 N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이유는 RM이라고 하는 자기 저항이 뭔 소리 뮤 S분의 L N제곱이니까. 그래서 RM분의 N제곱을 찾아라 라는 얘기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1번 문제. 비유전율 입실론 S는 5라고 나와 있고 전파 속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전파 속도라고 하는 V는
위상정수분의 각속도가 되고 위상정수 베타가 오메가 루트 LC니까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고 매질로 표현하면 루트의 입실론 뮤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게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즉 람다 F와 같다라는 성질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루트 입실론 S하고 뮤 S를 둘 건데 입실론 S가 얼마? 5, 뮤 S는 1, 위에는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습니다. 해서 134 곱하기 10의 6승이다 라고 하는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12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 전개의 유전율을 나누면 전속밀도. 전속밀도 한번 볼게요. 전속밀도 D는 면적분의 전속 푸사이가 되고 면적분의 전속이니까 Q와 같죠. 그럼 얘는 구도체의 면적 4파이 제곱을 따고 Q라고 쓰고요. 2 곱하기 입실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에다가 유전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유전율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나누면이 곱하기로 돼야 되는 거죠. 1번이 틀렸네요. 2번에 있는 대전도체 내부의 전개는 0이다. 당연하죠. 대전이 되면 도체 표면에만 플러스라고 하는 전개가 생기는 거고 3번 곡률이 크면 즉 뾰족하면 면적이 작아지니까 전하밀도, 전속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력선은 표면에 수직, 도체 표면이나 등전 이면에 수직한다. 맞는 얘기죠. 13번으로 넘어가시고요. 와류손 및 히스테리시스 손과 최대 자속 밀도의 비례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앞에서도 했는데 히스테리시스 손실인 에타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에타 FBM의 1.6승이라고 했고 와류손이라고 하는 pH는 에타 FBM의 F와 BM을 곱한 것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규소광판을 사용하고 성층결선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차이점을 두는 거예요. 방지책을. 그러면 와류손은 1.6승이 아니고 와류손은 2승이 되는 거고 히스테리시스손은 1.6승이 되는 거니까 13번에는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14번은 그림과 같은 동축 원통에 왕복 전류 회로가 있다. 자,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려웠을 건데 사실상 답 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틀린 거 죄송합니다. 14번 문제에서 보니까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어떤 거? 자개에 대한 거. 근데 일반적으로 자개라고 하는 건 거리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보니까 거리에 관계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3번이 나와 있는데 사실 외부 도체라고 하는 B에서 C 사이에 R을 둔 거예요. B하고 C 사이 여기 어딘가까지를 R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개 있기 이런 공식까지 저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거리랑 무관하진 않을 거라는 의미로 요거를 잠깐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3번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B에서 C까지. B하고 C까지. 자, 여기 있네요. 조금 어렵긴 한데요. B에서부터 C까지 구간을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 계산을 하고 났더니만 쭉 와서 요런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요 식을 저희한테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으시지만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어디를 봐도 거리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 전부 다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관연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문제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구나. 거리하고는 영향을 받는구나. 비례할 수도 있고 반비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4번도 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식이 틀린 걸 찾는 건데 1번부터 보시면 발산정리 푸화송해방정식. 아이고, 푸화송해방정식이 틀렸네요. 푸화송해방정식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우 V다 이렇게 찾는 거죠. 전위가 있었을 때 최적전화 밀도를 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다이버전스 D가 로우라는 거 맞고 라플라스 방정식 0인 거 맞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푸화송해방정식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16번 문제. 무한장 원주형 도체의 전류 I가 표면에만 흐른다면 원주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무한장 원주, 무한장 직선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무한장 직선 도체의 자개, 외부 자개는 2파이 R분의 I다 혹은 NI다 라고 쓰는 건데
내부 자계를 구하라고 했고 전류가 표면에만 흐른다고 하니까 내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라고 나왔을 때의 H 다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2파이 A의 제곱분의 RI로. 단 요거는 균일이라는 멘트가 들어갔을 때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우리가 배웠던 거고. 17번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정전계가 만족하는 걸 찾아라. 정전계, 전계라는 거는 경계면의 수평 성분, 즉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서로 같다라고 하고 전속 밀도는 경계면과는 수직 성분,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선이라고 나온 건 안 되고요. 접선 성분 맞는 거고 전속 밀도는 법선이 맞는 거고 분극의 세기로는 표현하지 않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8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에 전이차를 전이계수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이계수라고 하는 V1은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 V2라고 하는 두 번째 도체의 전이는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가 되는 거고요. 이때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대전시키는 거니까 요거는 플러스 그대로 대전을 시키자. 아,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Q1하고 Q2를 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시켜서 얘가 플러스면 Q2는 마이너스. 아이고. Q2는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Q2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두 개의 전이차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P11 마이너스 P21 마이너스 P12의 빼기 플러스 22 전체를 Q로 곱해줘도 되죠. 이때 21하고 12는 같으니까 전이차 V1 마이너스 V2의 값은 P11 마이너스 2배의 P12 플러스 P22 전체의 큐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한 거는 뭐예요? 전이차를 전이계수로 표시해야 되니까 이거죠. P11의 마이너스 2배의 P12 플러스 P22에다가 곱하기 Q 요거네요. 4번. 요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정전 용량을 계산하라고 하면 C는 B켜니까 V분의 Q까지 해서 요것분의 Q에서 P11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QQ 약분되니까 P11 마이너스 2배의 P12 플러스의 P22분의 1까지 계산하는 문제도 있기는 있죠. 근데 지금 그 전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19번 단면적이 S라고 나와 있고 자로의 길이가 L, 투자율이 B인 환상철심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환상철심, 환상솔레노이드라고 하면 자기 인덕턴스가 환상솔레노이드일 때는 L분의 뮤 S N의 제곱이라고 해서 요거를 많이 찍었을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이때는 전체 권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1m당 N회라고 했으니까 총 권선수로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L분의 뮤 S Ln 전체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전체 권선수로. 그래서 L하고 L 약분시키면 뮤S L N의 제곱이 된다라는 또 다른 모양. 그러면 여기 있네요. 2번. 그래서 정을대로 4번을 찍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는 반지름이 Am인 두 개의 무한장 도선이 Dm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평행 왕복 도선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도체가 놓여 있고 중심 간 간격을 Dm로 하고요. 하나의 도체의 반경을 A, 얘도 A인 거예요. 그래 놓고 한쪽이 플러스 로엘이면 한쪽은 마이너스 로엘이다 라고 해서 왕복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때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C값은 원통 도체가 얼마였냐면 원통 도체 Ln 동시 원통 도체예요. A분의 B분의 2파 입실론 L이라고 했거든요. 요거를 변형시키는 거였죠. 2만 빠지는 걸로 해서 Ln 짧은 거 반경 A 긴 거 중심 간 거리 파이 입실론 제로 L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단위가 페러퍼 미터로 써라라고 하면 L에다가 1m를 집어넣고 단위를 페러퍼 미터로 바꾸기로 했었던 거. 그럼 ln a분의 d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고 2는 안 빠져야 되니까 얘도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규반 때는요. 사실 이렇게 만드는 건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거고 동심원통 도체에서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평행 왕복도선까지 갔었던 유도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쪽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외웠던 거 갖고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참고로 동심원통 도체에 나왔을 때 V는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L에다가 ln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평행 왕복도선일 때는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L에다가 ln a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v까지도 외워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를 풀었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요즘에는 분명 자기야기나 회로가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